슈퍼전대 신전사들 6부 1에서 5부를 먼저 보시고 오시면 더 재미있고 슈퍼전대 신전사들 6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비트버스터는 버드로이드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을 만큼의 재능과 지식을 가진 에너지관리고 소소 천재 엔지니어이다. 13년 전의 사건으로 아공간에 전송되어졌으나 당시 모습 그대로 사력 2012년에 나타났다. 15화에서 첫 등장을 멋지게 장식하며 고버스터즈를 구해주었지만 메탈로이드를 처리한 후 바로 에네트론을 들고 탈주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뒤를 추적해오 히로부를 도발해 자신을 이기며 아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고 하면서 1대1 대결을 하다가 도중 엔터가 난입하고 메탈로이드의 공격으로부터 히로부를 보호하면서 또 다른 실체가 드러났다. 사실 고버스터즈 앞에 나타난 진 마사토는 진짜가 아니다. 자세히 말하면 엔터와 같은 아바타저 존재이다. 13년 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었으며 아바타나 자신들의 버스터 버클의 전송을 위해 제2의 전송 마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바타저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제2를 통해 아바타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2만 멀쩡하면 불사신. 엔터가 난입했을 때 엔터와 접촉했는데 둘 다 아바타가 파괴되었지만 다시 재전송해서 부활했다. 13년 전에는 자신은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공간에 전송된 다른 이들의 생사는 모르지만 좋은 거라면서 히로무에게 작은 오르골 하나를 준다. 히로무가 천재 엔지니어치고 불성실해 보인다고 하였으나 류우지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한 것을 보면 상당히 귀짜인 듯하다. 예로 작중 행적을 보며 에네트론을 몰래 빨아먹다가 메가조드 침략인 줄 알고 출동한 고버스터즈나 사령부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했고 히로무의 약점인 닭사진을 이용해 레드를 납치해서 작전을 수행했다. 이러한 기행 때문에 우사다 리터스에게 초딩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자기 버디로이드 통제가 잘 안되는 것 같다. 덕분에 비트제이, 스태그가 자기보다 튀어 보이거나 기행을 펼칠 때마다 옆에서 직거미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 모습이 딱 가면라이더 데노에 사쿠라이 유토와 데네부 같아 보인다. 하지만 엔지니어로서 천재인 거 확실하다. 엔터가 훔쳐간 설계도가 사실은 13년 전에 그가 이미 개발을 끝내 메가조드의 원형이었고 이걸 바탕으로 이거를 아공간에서 완성했다. 또한 그를 바탕으로 그레이트 고버스터를 만들어냈다. 나름 진지한 면도 있어서 이와사키 류우지에게 남들과의 약속만을 위해 싸우지 말고 자신만이 가진 싸울 이유를 가져라고 충고해 주었다. 지금까지는 히로무와 유코를 지키기 위해서만 싸우며 정작 자신의 싸울 이유를 갖지 않은 류우지를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던 것. 덕분에 류우지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되찾게 되었다. 후 마사토는 위기에 몰린 고버스터 대신 고버스터 비트를 몰고 나와 대활약하였다. 요코의 어머니 우사비 케이와 아는 사이였던 듯 요코에게서 요코 어머니의 모습을 겹쳐보기도 했다. 스태그 버스터는 진 마사토가 직접 제작한 그의 버드로이드 슈퍼전대 전사로 변신하는 최초의 비생명체이다. 제2의 두부에는 전송 마커가 장비되어 있어서 아공간으로부터 진의 아바타와 자신들의 버스터 비크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며 이 마커는 근처에 메탈로이드를 감지하는 경보용의 센서로도 기능한다. 변신할 때는 아공간으로부터 비트버스터의 파츠를 전송하고 자신은 스태그 버스터로 변신한다. 변신 전에는 육중한 움직임이나 변신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동작이 날쌔친다. 던드 연기까지 척척해낼 정도. 변신할 때는 마치 캐스트오프와 비슷한 연출이 생긴다. 기계가 완벽하면 재미없다는 친의 마인드에 따라 만들어져서 그런지 말투와 성격은 매우 진지하고 근엄하지만 정작 하는 행동들이 하나같이 어딘가 나사가 빠져있다. 그 덕분에 진과 같이 고버스터즈의 개그를 책임진다. 퓨르 골드는 토린의 설명에 의하면 400년 전 데버스군 함정에 빠져 자취를 감추었고 현재 이르기까지 그 스피릿조차 발견되지 않았었다고 한다. 수전용 프레라고돈과 싸워 이김으로써 프레라고돈의 힘을 이어받아 퓨르 골드로 변신한다. 전국시대의 검사이며 400년 전 토린과 함께 데버스군에 맞서 싸운 전설의 큐류저. 덕분에 하오체 속성을 보유한다. 전국시대 당시 이와 이즈미 모시노스케라고 하는 다이고를 빼닮은 전국 무장을 모시고 있었다고 한다. 로상 이상의 파워, 이안 이상의 사격 솜씨, 소우지 이상의 스피드와 검 솜씨, 아미 이상의 민첩함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전사이며 전기로 둘러싸인 필살의 검이 뇌전 장광을 쓴다. 처음에 쿨한 성격인 듯 했으나 죄책감과 더불어 사별한 주군을 닮은 킹을 보자 트라우마가 살아나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자 연기한 성격이었으며 실제로는 소심한 데다가 사람이 너무 좋아서 탈.
도쿄 육구의 본모습은 섀도우 라인의 섀도우 괴인인 자람,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보고 개심, 지금의 인간 형태로 변신해 레인보우 라인의 보살원이 되어 선로 보수 작업을 돕던 중 라이토의 눈에 띄어 도쿄 육구가 든다. 멤버로부터 무지개의 밝음이라는 뜻을 지닌 니즈노 아키라라는 이름을 받고 도쿄저와 함께 섀도우 라인에 맞서 싸워 나간다. 악원이 된 적 보정에 해당되는 캐릭터. 괴인일 때 일에 대한 반성이 지나친 탓인지 싸움을 죽을 장소 찾기로 판단하며 독불 장군 상향이 있지만 일이 인정에 두텁고 인간적인 성품을 갖고 있으며 서로가 소꿉친구 사이인 토끼저 5명에게는 맏형 오빠격 존재이다. 토끼저 5명과 아키라의 유대를 평가하자면 빛을 상징하는 아이들 5명과 어둠을 상징하는 아저씨이자 어른 한 명이 서로 친구되어 하나 되어 세상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랜만에 아군이 된 적 보정에 해당되는 전대 전사. 전격 전대 체인지맨에서 고즈마의 간부인 부간 시마와 게이타, 격졸 전대 카레인저에서 진 최종 보스를 제외한 적 세력이 모두 인간 편으로 돌아선 적은 있었지만 아예 전대의 전사가 되어버린 케이스는 없었다. 스타 닌자는 미국에서 자란 일본인으로 이가사키 가문의 조부이자 라스트 닌자인 이가사키 요시타카를 보고 닌자가 되기로 결심하여 스타 닌자가 된 인물. 닌닌저와 만나기 전까지 미국에서 요괴를 대체하고 있었다. 자체 요괴 헌터. 형과 아버지와 같이 찍은 사진을 항상 갖고 다니는데 그들 또한 요괴 헌터였다고 한다. 사극같이 어조로 말하면서 미국화된 엉뚱한 언행이 많지만 본인은 스스로를 리얼 닌자라고 생각한다. 과거 미국에 들러 요시타카의 제자가 되길 원했지만 거절당하자 독학으로 둔갑술을 수행하면서 머나먼 일본까지 뒤쫓아올 정도의 근성임. 주오 더 월드는 원래는 평범한 민간인에 불과했으나 지니스의 블러드 게임을 방해하는 주오 우저를 견제하는 것도 겸하여 블러드 게임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엑스트라 플레이어 계획에 의해 주랜드의 검은 코뿔소 주먹, 나이라고 주먹, 회색 늑대 주먹과 함께 지니스에게 납치당해 새 주면의 파워를 강제로 몸에 주입당한다. 그것 때문에 엑스트라 플레이어 더 월드가 되어버리고 이후 지니스에게 조종당해 주오 우저와 싸우게 된다. 파워와 스피드가 균형 잡힐 라이노스 폼이 기본이며 주오 더 라이트의 큐브를 조작해서 바로 폼을 바꿀 수 있다. 라이노스 폼에서 고거를 위로 올리며 스피드 중심의 울드 폼, 울드 폼에서 다시 마스크를 올리며 파워 중심의 크로커다일 폼으로 변신한다. 물론 라이노스 폼과 크로커다일 폼을 바로 오가는 것도 가능. 또한 첫 변신을 반드시 라이노스 폼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맨몸 상태에서 울프 폼이나 크로커다일 폼으로 바로 변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머리 아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폼보다는 페이스 체인지에 가깝다. 또한 야성 대해방을 사용해 어깨에 검은 코뿔소의 뿔을 스파이크처럼 사용한 경각, 오른팔에 나이라고의 꼬리를 사용한 채찍, 왼팔에는 회색 늑대의 손톱을 사용한 건틀릿을 착용할 수 있다. 모습은 완전히 키메라이며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든다. 야성 대해방 시엔 양손에 채찍과 건틀렛이 착용되니 주오 더 건드로는 쓰지 못한다. 야성 대해방은 라이노스 폼 전용으로 다른 폼으로 야성 대해방을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라이노스 폼으로 돌아온다. 이 상태의 필살기는 어깨에 스파이크 에너지를 충전, 돌격해 적을 들이받는 월드 더 크래시. 참고로 들이받은 상태에서 저걸리로 들어올릴 수도 있다. 또한 울프 폼에서 주오 더 건로드 건 모드로 에너지를 충전해 발사하는 주오 더 버스트, 크로커다일 폼에서 주오 더 건드로 로드 모드로 에너지를 충전해 적을 치는 주오 더 피니시도 사용한다. 첫 등장한 당시에는 주오저 편이 아닌 데스 가리안 편이었기에 앞에 주오를 떼고 더 월드만 불렀으나 이후 주오저에 정식으로 합류하면서 주오 더 월드라고 플레임을 부르게 된다. 역대 슈퍼전대 신 전사들 중 해당 전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던 사람이 신전사로 합류한 세 번째 사례가 되었다. 첫 번째는 굉갱 전대 보우켄저의 타카오카 에이지, 두 번째는 해저전대 고카이저의 이카리 가이다. 최종화에서 지니스와 결전을 치르면서 지니스가 사실은 메바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자신이 왜 지니스에게 선택받아 더 월드가 됐는지 알게 된다. 지니스 역시 자신처럼 자기와 비슷한 감정을 가졌고 미사오를 보자 동질감을 느껴 더 월드로 만든 것. 하지만 오히려 멤버들에게 너는 타인의 고통을 알고 있다면서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지니스와는 전혀 다르다는 격려를 받는다. 이후 지니스를 쓰러뜨리고 인간 세계와 주랜드가 통합된 후에는 레리와 함께 강의를 하면서 인간과 주만을 공존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추가 전사 중 최초로 적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전사다. 기존 악역 출신 신 전사들은 본래 그 힘을 가지고 있다가 세뇌를 당하거나 자의적으로 협력한 경우인 반면 주오 더 월드는 기존 전대 멤버들과 관계가 없던 일반인을 데려다가 적 집단에서 전사로 만든 최초의 사례다. 자신이 원치 않게 아무런 관련도 없는 데에도
주오도 저 세력에게 세뇌당했지만 사실상 주오저 최대 수혜자다. 비록 세뇌당했었지만 그 덕에 자기 인생의 조력자와 강한 힘도 얻고 친구들도 생겼고 유리 멘탈에 자아적인 성격도 굳힌 데다 엔딩에서는 인간과 주만의 공존에서도 인간 대표로 나왔었고 그 짬판까지 가면 코뿔소 주만을 여자친구로 얻기까지 한다. 만약에 주오 더 월드가 되지 않았다면 미사오는 그저 자학만 하는 소심한 인간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카리스마 있고 냉정하다 악역 시절과는 달리 실제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소심하고 자아적인 성격이다 보니 감정 기복에 따라 전투력이 들쭉날쭉이다. 유혹적일 때는 무지막지하게 강하지만 자학 모드에 빠지면 엄청나게 무기력해진다. 저중에서도 레오가 얘는 도대체 강한 건지 약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언급할 정도. 하지만 칭찬받으며 열혈적으로 변하는데 그 소리가 무척이나 우렁차서 세라가 귀 아파서 막을 정도. 이미 훌륭한 개그 캐릭터의 면모가 보인다. 조저 멤버들 중 정신력이 제일 약하다. 그래도 전투력 자체는 악역이던 때에 비해 하향이 거의 없고 감정 상태에 따라 전투력의 차이가 나는 설정으로 밸런스를 유지한다. 어떤 의미로는 이성격이 아군이 된 적 보정이 된 것이다. 실제로 슈퍼전대 시리즈에서는 악역 출신 신 전사들이 아군에 합류한 후 전투력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이 늘 좋지 않은 평을 받아왔는데 감정 상태에 따라 전투력에 기복을 줌으로써 구르는 모습의 위해감도 없애면서 동시에 의욕이 넘칠 때는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주는 등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슈퍼전대 신전사 7부를 기대해주세요.